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뒤로 억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물이 2주 전에만 해도 저 한강물 얼어가지고 그 얼음 딛고 제가 찍었는데 벌써 이제 물이 다 녹았습니다. 오늘은 영상 7도가 넘었고요. 내일은 14도가 된답니다. 이제 확실히 봄이 왔습니다. 절집도 동안거 해제가 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겨울은 갔다 라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꽃샘추위야 잠깐 있겠지만 겨울이 가는데 그게 뭐 크게 봄이 오는 거를 막겠습니까?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요. 어떤 분 구독자분은 제 글에 보면서 이 죽음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상 제가 젊었을 때 제 화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죽음은 어디로 갈까? 그러면 죽어서 가는 세계가 따로 있는가? 그런 거를 참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는 사람을 천도해 준다고 뭐 이렇게 성직자들이 뭐 기도해 주고 뭐 영가천도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 주면은 진짜 좋은 데 가는가? 다른 사람이 해 주면 안 되는가? 그러면 스님이 해 준다고 해서 좋은 데 간다 하면은 외국에는 스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좋은 데 못 가는가? 막 이런 단순한 고민을 하던 때가 이제 30초, 29살 정도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58세니까 그 사이에 의식의 흐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변천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변천의 과정을 이제 글 적은 게 이제 3월 달이면은 나옵니다. 내가 만난 53전지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때마다 다 2년차마다 가는 곳이 있었고요. 제가 의도해가지고 가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2년차마다 다 가면서 뵀던 거, 그리고 거기서 겪었던 그 조그마한 사건, 그 마음의 점 하나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장기를 두고 뭐를 할 때 그 바둑을 둘 때 포석을 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포석을 두는 그거였구나. 포석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필연이 아닌 게 없더라 이거죠. 필연이. 당신은 뭐든지 우연이었지만 우연이 필연이었다라는 것을 나이 먹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생로병사의 과정을 단계 가는 게 가장 복이 있대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사람이 노병을 거쳐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생사를 이렇게 가보면요, 비명행사밖에 안 돼요. 거기는 구천을 떠들 수밖에 없다. 왜?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한대요. 그렇지만 몸이 없으니까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노까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별짓을 다 해도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뭐가 느끼는 게 없어요.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다른 거 다 따져보고 뭐 지 따져보고 뭐 따져보고 다 해봐야 그 최대 공약수를 빼라면 돈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항시 꿈틀꿈틀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느 성직자를 만나봐도요, 그 본능의 마그마가 지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다만 그게 꿈틀꿈틀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보고 인정을 하고 나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구나 라고 위선을 안 떠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성직자의 기본 자세죠. 그 본능의 마그마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분석하고 남을 분석하고 남은 먼지 하나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본능이 그래요. 남의 먼지 티는 다, 남의 흠은요, 먼지까지 다 보는데 정작 자기는 못 봐요. 그게 이제 극과 극이면은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계속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흰머리 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살만하니까 죽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라도 계속 나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닥친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해요. 인식을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그거를 어떤 이제 외국의 어떤 사람이 소설가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을 나는데 땅바닥에는 그림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늘만 계속 날 줄 알죠. 새니까. 그런데 땅바닥에는 그림자가 진다. 그게 이제 삶의 흔적들을 항시 그렇게 남기고 산다 이거예요. 남기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이제 하늘을 못 날 때는 그 그림자를 어떻게 지울 것인가. 자기가 나는 곳곳마다 그림자를 그렇게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노를 넘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노가 되면 이제 병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나이 때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약으로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약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다행히 저는 그래도 약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것만 해도 복이다 생각을 하면서 항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막소급포 안 할 수가 없죠. 급하구나. 그 그림자가 결국은 나를 엄습하고 나를 또 이렇게 억제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나의 이제 또 그물망이 될 것이고 옥새가 되고 감옥이 된다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그게 감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누가 감옥에 보내는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감옥을 평생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노병사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한이 되죠. 그렇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무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상함을 사람이 나중에 느낄 때는, 나이가 들어서 느낄 때는 여울목에 그 물살의 그 빠른 그 있잖아요. 여울목에 얼마나 그 물이 천천히 오다가 여울목만 나오면 갑자기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빨리 온대요. 그렇게.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직급 위에서 살아야 될지 돈 한 푼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최근에 어느 고위공직자처럼 거짓말하고도 뻔뻔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세상을 사는 게 한 직급 한 재물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그 그림자가 크기가 크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인연이 이렇게 돼 가지고 저를 이렇게 찾아오신 분의 초대로 여기 마음의 정원이라는 데를 왔습니다. 웅길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웅길산에 잠시 이렇게 사시는 곳에 한번 이렇게 초대받아 가지고 왔다가 같이 산책하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저는 노는 연불 하듯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의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시간 되면 이렇게 찍다 보니까 하루에 한 편씩 올리다 보니까 벌써 2년 6개월이 됐고 영상이 10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려고 하면 하루에 한 편씩 보시려면요 2년 6개월 넘게 보셔야 돼요. 하루에 10편씩 보더라도 일단은 1년은 넘게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제 마음 흔적을 의식의 흐름에 있는 그 과정을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외롭고 착착한 생활을 계속 젊어서부터 했기 때문에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어디에 조직에 찾아다니고 단체 찾아다니고 단체에 소속된 것도 없고요. 누가 사람하고 어울려 가지고 생활해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흔적, 제 이야기를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보고 유튜브라는 것이 참 없었으면 저도 이제
세상, 지금 이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연결이 인연이 안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라는 게 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다 인연 따라서 살게끔 해주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또 제가 인지도가 있어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세금으로서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처음에는 이제 우울하게 마음에 그늘이 딱 져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어둡게 오셨다가 나가실 때는 환하게 웃고 나가시면 제가 엔돌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제 능력이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나마 이렇게 먹고 살게끔이라도 해줄 수 있었다는 게, 해준다는 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무한하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은 꿋꿋하게 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세금 국가화 돼 있는 상황에서 점점 미쳐 날뛰고 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한 푼이라도 더 걷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정부 권력이 존재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널리 보시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내가 모은 재물도 어떻게 잘 써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항시 젊어서부터 해야 된다. 왜? 나이가 들면 이제 여울목에 물살 세기처럼 빨라진다 이거죠. 빨라지니까 금방금방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게 부모 재산이,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안 쓰고 이렇게 부모가 모은 재산인데 또 아버지, 어머니 뭐든지 다 쓰고 가십시오. 원 없이 쓰시고 가십시오. 저희들한테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식들이 거의 없다. 그 재산 내 재산인데 왜 엄마가 쓰려고 하냐, 왜 아버지가 쓰려고 하느냐, 이런 자식들만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 없이 모으시되 원 없이 또 쓰시고 가셔야 된다. 하늘을 날았으면은 그 그림자도 내가 치우고 가야 된다. 그러게, 그럼 그 그림자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 무심하라 하더라고요. 무심.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있다는데 그게 무심하죠. 마음이 없다는데. 그래서 무심한가? 그렇지만 집착을 안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키라고 그럽니다. 집착을 하질 않아야 된다. 마지막 내 가는, 살면서 집착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하늘을 날 때는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았지만 그림자를 지울 때는 집착을 하질 않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같이 되는 게 또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인가라 하잖아요. 원인을 제공했는데 결과를 다른 거를 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원인을 자기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원인을 제공을 해야 된다. 잘 제공을 하면은 내가 원하던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그만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게 이제 인과법하고 연기법 두 개로 세세생생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이 말씀하는 게 딱 팩트가 있다면 두 가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참 따뜻합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영하 16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sak풍이 불고,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 아침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따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 날씨도, 내일 하루의 날씨도 모르는데 인생의 날씨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지만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집착을 점점 하지 않는 그런 게 의식의 흐름을,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에너지를 이제 집중을 시키는 것이 마무리하는 그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한 없이 승화할 수 있고, 내 기운 에너지를 이 허공에다가 묻어놓고 갈 필요 없이 저 멀리 허공에다가 푸른 하늘에다가 다 흩어버리면은 더 이상 미련 없이 한 세상을 살았다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시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 마음의 정원 한강 바라보이는 웅길산 앞자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